잠시 뒤 소환입니다. 잠시 뒤 소환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오늘 소환입니다. 연말 시효 만료 앞두고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의원. 잠시 뒤인 오전 10시, 지금 8시 12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시 뒤인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 의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최근엔 이 의원실 압수수색했을 때 본인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 왜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 받은 적 없다. 보통들 그렇게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나 저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억도 더듬어야 되고 또 일정도 확인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재수 의원 거듭거듭 얘기를 하죠. 진짜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거 지금 차곡차곡 그 자료들을 다 지금 모으고 있는데 한번 기자 간담회를 하든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이 기자간담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경찰이 원체 또 빨리 부르기도 했어요. 오늘 바로 소환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소환을 앞두고 바로 어제 저녁에 전재수 의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정치적 험지인 부산에서 3번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고단한 인내의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제가 현금 2천만 원에 시계 한 점을 받고 그 대가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겠습니까? 차라리 현금 200억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십시오. 그 정도는 돼야 최소한의 논리적 개연성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내가 당선이 됐는데 사수 끝에 당선이 됐는데 이걸 내가 2천만 원의 시계 하나 이걸로 바꾸겠습니까?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이 아주 험지예요. 전재수 의원 말씀 부산 북구인데 저기 내리 저렇게 당선되기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말이죠. 민주당 출신으로서. 그런데 저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모든 정치인이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제 현재로서는 일단 부인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재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했잖아요. 경찰이. 네. 그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게 현금 2천만 원, 그다음에 1천만 원에 해당하는 시계 1개 이렇게 네. 적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영장이 발부된 거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게 뭐 법원이 그걸 인정했다는 건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어쨌든 그 통일교에서 나왔던 진술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던 것이고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통일교의 그 윤용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네. 지금 엇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얘기했다가 권선호 의원 재판 증인으로 나서 또 그걸 부인하고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글쎄요. 전재수 의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임종성 전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뇌물 수수하고 지금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수색영장 피의자로 소환되는 건데 네.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뇌물죄라 하더라도 3천만 원 이하면 만료가 되는 거거든요. 수수 금액이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오늘 벌써 19일인데 네. 12월 말일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경찰이 빨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윤용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자꾸 저렇게 다른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입증이 날 수 있을까? 다른 것들 물증이 찾아내야 되는데 시계도 못 찾아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입증이 지금 봐서는 전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예. 네.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은 아마도 경찰이 유죄라는 어떤 증거로 어떤 뭐 이게 기소 의견으로 넘기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취지 지금 말씀이에요. 쉽지 않아 보인다 말씀은. 네. 그지 아마 근데 말씀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얘기가 엇갈리고 뭔가 명확한 증거가 지금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이 이 기소까지 이어서 쭉 이 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잠시 뒤에 10시에 경찰은 불러서 돈을 받았냐, 해저터널 이거 협조한다고 약속을 했느냐 여부를 꼬치꼬치 묻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재수 의원 얘기는 이경민 변호사님, 내가 사수만에 이렇게 어렵게 당선이 됐는데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뭐 하겠어요라는 얘기와 함께 앞서서는 나는 시계를 안 찾는데 내가 무슨 시계를 받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또 직접적인
반박할 이 경찰의 이 의견에도 완전 반박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전 의원 입장에서도 경찰에 나가서 명확하게 나 이렇습니다라고 또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그런 증거가 뭐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뭐 수사기관 내부에만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 의원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이 이 수사를 받는 거는 또 받는 것이고 여론전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상징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이제 뭐 저 정도 받아서는 내가 뭐 이렇게 이제 했겠느냐. 약간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는 것 같고 네. 오늘 조사를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물증이 있었고 이제 진술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듣게 되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된다면 뭐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알리바이도 뭐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에 더해가지고 뭔가 이제 자신이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은 조금 더 이제 뭐 기자회견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SNS를 통해서든 이제 이렇게 이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아마 이제 좀 그런 게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하. 뭔가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도 반박할 게 있긴 있지만 일단은 경찰 조사에 응하고 경찰이 제시를 하고 난 이후에 기자간담회나 뭘 통해서 오픈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지금 전 의원의 경우에는 여론전도 좀 사실 같이 현실적으로 사실상 같이 좀 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이번 사안의 관건은 이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2018년 9월 9일 통일교 부산 만찬장에 전재수 의원이 있었냐 없었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018년 9월 9일 뭐가 있었느냐? 신한국 지도자 초청 행사라는 통일교의 행사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된 것 좀 같이 볼까요? 2018년. 네.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죠. 2018년 9월 9일 부산에서 신한국 지도자 초청 행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이유 왜? 바로 이튿날인 9월 10일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한테 특별 보고를 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주요 현안 추진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날 와서 뭔가 있었고 그래서 이튿날인 이 9월 10일에 아마도 한학자 총재한테 가서 특별 보고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전 의원 입장에서도 나 아닙니다라고 뭔가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사 다시 가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전 의원은 통일교 행사가 열린 2018년 9월 9일 오후 7시 49분쯤 새벽부터 산을 6개를 타고 벌초를 마쳤다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는 거예요. 경남 의령의 이 선산 인근에 있는 사진을 같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아유, 나 선산 여기 다 다니면 다 전부 지금 산 6개 타면서 벌초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전 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보면 2018년 9월 9일 지역구 현장 방문 후 의원님과 수행원의 식대라는 명목으로 행사 장소, 이 통일교 행사 장소랑 10km 떨어진 데에서 33,000원을 긁은 내용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윤영월 대표님.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경찰 수사가 좀 더 진행돼야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느냐. 네. 지금 문제되는 거는 2018년 9월 9일이잖아요. 그날 통일교 주최 신한국 지도사 초청 만찬 행사가 있었는데 그날 전재수 의원이 온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 날 윤영호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한테 특별 보고를 전재수 의원이 협조하기로 했다. 보고를 했으니까 틀림없이 왔을 거다. 이렇게 경찰이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2018년 9월 9일 날 네. 전재수 의원이 SNS에 그걸 올린 거죠. 오늘 의령에 선산 벌초하느라고 의령 일대 6개 산을 돌았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의령에서 벌초를 했는데 그는 부산에서 행사에 어떻게 가겠느냐. 뭐 이게 좀 전재수 의원 쪽의 주장이죠. 하지만은 뭐 의령하고 부산하고 먼 거리는 아니니까 정치인들이 하루에도 뭐 일정을 여러 개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황 증거가 좀 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산에서 뭐 비서진들하고 식대를 결제한 거는 그거는 식대를 사적으로 쓰더라도 비서진들이 많이 그렇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좀 진행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했잖아요. 네.
압수수색하는데 압수수색이 제일 중요한 게 전격성이거든요. 전격적으로 덮쳐야 되는데 압수수색 한다고 하고서 문에서 안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의원 사무실에서 파쇄기 돌리는 소리까지 들렸대요. 그 기자들 말에 의하면은.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저렇게 수사 의지가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고난도 수사거든요. 네. 지금은 정황 증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입건을 했으면 확실히 하려면은 뭔가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파쇄기 돌릴 시간 충분히 주고 저렇게 수사 의지가 있느냐. 지금 뭐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민주당 봐준 것 같고 지금 다시 경찰이 공수처에 지금 이첩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경찰이 연말 시효 소멸을 앞두고 면피성으로 저렇게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좀 의심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지금 경찰이 전재수 의원을 뭐 아주 속도전으로 빨리 지금 소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압수수색할 땐 2시간 40분이나 기다렸다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게 지금 속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또 하셨어요. 시간은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또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아마 오늘 경찰이 불러서 이 부분을 물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9월 9일 요 신한국 지도자 초청 행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날 말고 더 먼저 만약에 뭐가 갔다고 하면 더 먼저 갔을 수도 있죠. 저희가 보니까 한 달 전쯤에 요 9월 9일을 기준으로 한 달 전쯤에 또 피스로드 2018 통일대장정 행사도 있었어요. 요 행사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전재수, 임종성, 김규환 통일교 해저터널 행사장에 나란히 왔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2018년 그 피스로드 2018년 고유 행사장에 있었다라는 건데 그거 외에도 사실 저희가 막 쭉 찾아보다 보니까 통일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도 막 몇 번씩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요 모습은 지금 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통일교 행사예요. 이거는 지금 세계평화 국회의원 연합 행사인 건데 여기서 지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재수 의원입니다. 여기는 임종성 의원이고요. 여기는 김규환 의원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참석한 게 사실상 그때 이 영상으로도 또 남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뭐 김규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행사에 가서 뭐 노래도 불렀더라고요 하면서 뭐 그 모습도 보긴 봤었는데 김규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돈 받은 사람 중에 또 한 명이죠. 임종성 의원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근데 윤영호라는 사람을 잘 모르는데 사진을 보니까 찍긴 찍었더라고. 근데 이제 둘이 찍은 게 아니라 나는 좀 먼 쪽에서 찍었는데 모르는 것을 모른다 그래야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뭐 직접적으로 금품 수수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해저 터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고 한 번인가 두 번 행사에 참석했죠. 제주도하고 연결했을 때 제주도가 과연 관광도시로서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한일 해저 터널에 대해서도 인식을 잘못했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참석을 안 했던 것이고. 네. 요지는 이거예요. 나는 윤영호를 몰라요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 받은 사실도 없고요. 윤영호라는 사람도 모르고요. 아닙니다 라고 지금 전면 부인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사실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다 전 의원들이 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 저 임종성 의원이 저 얘기를 한 장소가 법원 앞입니다. 왜 법원 앞에서 저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민주 돈봉투 의혹 3명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어제 돈봉투 의혹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2심 선고를 들으러 이제 직접 간 자리에서 이제 저희 취재진은 이제 그런 걸 좀 물어보게 된 건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최천일 교수님. 이게 돈봉투,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무죄가 나고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돈봉투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 이 상황 자체가 좀 애매해요. 임종성 의원은 이 전 의원은 뭐 사기가 좀 낫겠죠. 봐라, 이거 굉장히 교묘하잖아요. 지금 공교롭게 이제 의원의 일치겠습니다만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무죄 나온 것도 그래요. 이거 지금 기억나잖아요. 그때 얼마나 떠들썩했어요. 이 세 사람 돈 봉투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때 2021년도 네. 민주당 이제 이 전당대회 관련된 건데 송영길 대표 이제 선출될 때 그때거든요. 그때 나왔던 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에서 나왔던 녹취록. 그거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네. 이 2심에서는 이 녹취록에 대한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위법한 수집 증거다. 위법한 증거를 수집했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무죄가 네.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 알선 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이 본 사건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참 이 법률을 안 하는 저로서는 대단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사실 진실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팩트가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전 부총장의 이 녹취록에 의하면 돈을 받은 것 같은데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다른 사건이고 따라서 이건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 증거를 해서 배제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법을 도대체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제가 그래서 형법에서 아예 여기 뇌물수수죄 아예 뺐으면 좋겠어요. 돈 받아라 그냥 찍힌 사진이 없으면. 그러니까 거의 제가 뭐 그분이 돈 받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아는 수많은 사건들이 아마 앵커님도 아시고 여기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전부 돈을 받은 것 같은데 다 안 받았다고 나와요 무죄가. 한두 네. 개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게 도대체 전 법률을 개정해야 하든지 말이죠. 뭐 특별한 뜻이 있겠죠 법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팩트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렇다고 해서 이건 증거에서 배제한다. 그래서 항상 무죄 나오고 말이죠. 노웅래 전 의원 사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집에 3억 있었다는데 그게 무죄 나오고 말이죠. 전 그래서 그리고 임영석 의원이 진짜 신나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의원이. 바로 아무 증거 없지 않느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질문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아마 그래서 지금 이 세 의원도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죠. 근데 최종 이제 법원의 판단 받아봐야지 알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뇌물수수라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도대체 이 재판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지만 참 허무하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네. 아니 다들 돈 받았다고 그러고 정황이 있다고 그러는데 재판만 가면 자꾸 무죄가 나오니 이거 내가 믿을 수가 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최 교수님 말씀을 하시는 옆에서 이경민 변호사님 약간 불편한 눈치를 살짝 보는 듯한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왜 자꾸 무죄가 나오냐? 뭐 다 갖고 가면 재판에서 뭐 나오지도 않아요. 뭐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저도 공부를 했던 입장에서 이게 원래 이게 전제로 깔고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이론이다 보니까 뭐 조금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게 독수 독과 이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독나무에서 열린 열매의 과실도 이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이 증거 자체가 발생을 했을 때 압수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뭐 임의로 제출하는 방식도 있고요. 임의로 제출을 안 하면은 강제로 이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그렇죠. 압수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임의로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래 놓고 나서 이게 다른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임의로 제출할 때는 다른 증거에 대해서 쓸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사건의 한정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의 한정에서만 증거를 쓸 수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이 돈봉투 사건, 정당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 증거를 쓰려고 했다면 별도로 이제 임의 제출을 받든지 아니면 압수 영장을 받아서 이제 증거를 압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없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게 증거를 쓸 수가 없다고 되는 것이고 뭐 이게 뭐 유사한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강압에 의해서 자백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진술들도 증거로 쓰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그게 이제 증거 능력 자체를 배제를 해버리는 게 방어권을 보장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은 뭐 이게 이제 형법상으로 봤을 때는 증거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최 교수님 그 눈치를 살짝 보면서 조심조심 지금 말씀을 하세요. 독수 독과라는 이 원리 때문에 독나무에서 열린 이 열매는 또 먹으면 안 된다는 똑같이 열리면 안 된다는 먹으면 안 된다는 그 독수 독과 원리 때문에 이것도 역시 증거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관련해서 사실 오늘 재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건 돈 받은 재판은 아니에요. 돈 받은 재판은 아닌데 오늘 무슨 재판이 있느냐. 패스트트랙 충돌. 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게 나왔었죠. 오늘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미 구형은 내려졌죠. 구형은 어떻게? 박범계 400, 박주민 300, 이종걸 700, 표창원 500, 김병욱 1500 해서 지금 다 뭐 구형 자체가 지금 벌금형으로 내려졌어요.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이고 여기도 구형 자체가 벌금이고 벌금 유죄가 나온다면 벌금으로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이 변호사님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해석을 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당시에 어쨌든 같이 이제 충돌을 했었던 부분은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법의 취지상 일단은 같이 뭐 벌금형의 정도는 아마 이제 의원직을 유지하는 정도로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고, 무죄로 가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죄는 아니고 유죄로 벌금형 정도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